자,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와가지고는요, 또 지도력의 달인이 나와요. 미술학원에 가면 꼭 있어요. 아그리빠. 아그리파. 아그리빠. 그래야죠. 아그리파. 아그리빠. 예, 예. 근데 이 아그리빠가 육파 영파도 아니고 아그리파. 창의적이에요. 네. 네, 마음에 들어요. 이 아그리빠가 그렇게 지도 잘 그렸고요. 또 지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어서 그 클레오파트라와의 이집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이집트를 무찌르고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여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일단 그 지도자는 지도를 잘 읽고 활용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그리빠는 전쟁도 잘했지만 로마를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계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로마의 유명한 건축물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목욕탕에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도교, 그러니까 수도다리예요. 그래서 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게. 그러니까 얼마나 잘 측량을 했으면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로마의 수도교가. 그래서 물길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되게 창의적인 거죠. 근데 그 물길을 만들려면 당연히 고도라든지 지도를 잘 읽고 그렇네요. 그 설계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탐험하고 모험하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어떤 당대 알렉산드르의 도서관장이었는데 그가 만든 세계 지도가 정말 너무너무 정확해요. 지금 봐도 정확해요. 지도가 점점 더 그럴듯해지네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도는요, 모든 지식의 총체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도 반영돼 있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 수준이 그 나라 사람들의 지식과 과학의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잘 나가고 편안해지면은 지도를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먹고 놀기 위한 쾌락의 지도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탐험과 모험의 지도가 아니라 로마 시대 후반기로 오게 되면 맛집 지도, 어디 놀러 가는 유흥의 지도. 그래서 유흥 지도. 지도가요, 긴 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큰 어떤 지도 속에서 맥락을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라 지금의 저는 약간 내비게이션 같아요. 긴 띠 모양, 시작점과 목적지만 나오고 길만 나오고요. 거기에 중간중간 맛집하고 여관하고 이 놀 때가 쫙 이렇게 표시된 지도. 여정을 그린 지도네요, 이거는. 그러면서 로마는 막을 내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도를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구군이 피고 그냥 지도 별로 안 보고 그냥 여기가 좋아 이러고 안주하게 되면 그 나라는 점점 축소되고 정확한 지도 안 그리고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리고 지도를 버리기 시작하고 특히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지도는? 업데이트. 지도 앱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 업데이트 안 하고 가다가는 공사하던 길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지도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거나 엉터리 지도면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근데 지도가 굉장히 정확하고 국제 정세를 잘 반영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지도야. 그런 지도를 봐. 그러면 어떡해요? 그 나라는 계속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겠죠. 이제 항상 지는 애가 있으면 뜨는 애가 뜨는 있어요. 해도 있다. 자, 유럽이 망해가요. 맨날 먹방만 보고 이러다가 망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한 강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그리스보다 더 열악한 사막에서 시작돼요. 더 변방에서. 네, 어딜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알라 신을. 아랍? 맞습니다. 어디? 메카 메디나에서 시작해요. 사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무역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 아까 제가 힌트 드렸죠? 무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를 계속 지도가? 업데이트해야 되죠. 업데이트해야 네. 된다. 자, 그런 사람들이 창시한 종교이니 저는 이슬람교야말로 진짜 지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요, 교리가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맞아요. 시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 해야 돼요. 메카,
메디나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이 이슬람권 문화가 있는 호텔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메카 메디나 방향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화살표가 항상 있어요. 오. 그리고 항상 지도를 보고 무역로를 찾아야 됐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될 신자의 마지막 의무가 있어요. 5개 기둥 중에 성지순례. 아, 성지순례. 메카 메디나 갔다 와야 돼.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계속 이슬람교가 지리적으로 확장을 해요. 지도를 보고. 정확한 지도가 계속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바떼 몸 이런 데 보면은 수마트라까지 가요. 지금의 인도네시아까지. 그래서 지금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 이슬람 신자를 많이 보유한 이유가 바닷길로, 배로 실크로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세계가 확장이 되고 전성기를 맞아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지도도 발달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지도력도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교리가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메카 메디나를 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온 이슬람교도랑 만나죠. 그러면서 또 정보를 업데이트해요. 그리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게 이슬람권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도는 저절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슬람 세계의 역동성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 증거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알 이드리스의 지도예요. 자, 이렇게 이슬람이 또는 몽골이 또는 조선이 잘 나갈 때 유럽은요 잠자고 있었어요. 너무 게을렀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티오 지도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프톨레마이오스 지도 그렸던 사람 맞아? 이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지도예요? 네, 지도예요. 네. 동네 약도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죠. 근데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렸대요. 저 정도면 자동차 이게 핸들인데. 지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 이것만 본 거야. 이것만 계속 그냥. 야, 진짜 상상도다 이거는. 네. 이때가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리던 시대죠. 암흑 시대. 정확하고 과학적인 최신 지도를 그리는 나라는 구분이 계속 흥하고. 뻗어나올 수밖에 네. 없고 그냥 저렇게 대충 그리고 그냥 대충 살자 뭐 이렇게 되면 달력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농업혁명이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원시대 다니다가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지도를 버리고 달력만 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건강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복자에게 순응하는 문화로 바뀌죠. 그거를 통치자는 신석기 혁명이고 뭐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서사로는 그게 아니다. 인간은 더 불행해지고 더 무능해졌다라고 보는 게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잖아요. 반면 농업혁명 이후에도 지도를 딱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새로운 어떤 기회를 발견했던 사람은 통치자로 남은 거죠. 그래서 당대 지도는 땅 문서였고 지도를 소유한 사람은 부자이자 권력자라는 것은 그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돌파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자, 이 지도자의 필수품이 뭐죠? 지도. 맞습니다. 지도. 그런데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서 대항해 시대를 이끄는 혁명이 일어나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혁명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변방. 변방. 불리한데. 정말 생존의 기로에 놓인데. 궁지에 몰렸을 때. 그렇죠. 답답할 때 지도 보는 거예요. 포르투갈의 위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도에서. 유럽에서도 완전 변방. 구석에. 예. 자,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을 찾을까 고민하던 한 왕자가, 셋째 왕자 헨리예요. 아프리카를 통해서 동방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도 학교를 만들어요. 와. 항해 학교를 만들어요.
항해학교. 사그라스 항해학교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어. 그런데 그게 남아있질 않아. 왜 그럴까요? 지도를 만드는 곳, 정보를 수집하는 곳은 지금의 국정원이에요. 여러분 국정원 지도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에이, 기밀이니까. 공개되면 안 돼. 네. 그래서 숨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있었다는 기록은 있고 제가 또 뒤를 파보니까 거기에 보면 그 사그레스 항해학교 교장이 유대인인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도를 들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또 이 대항해 시대에 이 헨리 왕자를 도와서 애니크 왕자를 도와서 이 대항해 시대에 나섰던 인물들이 쫙 이렇게 있는 발견 기념탑이 포르투갈 리스본 근처에 가면 있거든요. 자, 그 기념탑에 새겨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장선 그 왕자가 맨 앞에 배를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보세요. 지도가 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그레스 항해학교에서 많은 지도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 포르투갈 다음엔 어디로 넘어가죠? 주도권이?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또 열어요. 이제는 방향이 동쪽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죠. 포르투갈은 그때 너무 잘 나가서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새로운 항로 개척에 관심이 없었어. 또 그냥 지도 있는 안 거 보겠네요. 잘하자. 또 네. 맛집 그리고 있었겠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창의적인 유대인들이나 지도 그리는 사람들 박해해요. 그럼 지도 그리는 사람들, 지리학자들은 어떻게 하죠? 박해받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요. 가야죠. 도망가요. 탐험가들이 스페인으로 이동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 콜럼버스예요. 아,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을 다 통일한 바로 그해 1492년에 여왕을 찾아가서 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테니까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라고 청원하는 그 그림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설득하는지 아세요? 바로 지도. 그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순위가 바뀌는 시기예요. 자, 새로운 역전되는. 항로를 역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는요 인생 역전의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역전하고 싶으면 새로운 지도를 그리시고 그 지도를 갖고 세계로 나아가시면 돼요. 로또보다는 지도. 예. 그리고 당대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쟁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어요. 깐티노 지도라는 건데요. 이제 서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너무 싸우니까 똑같은 이 카톨릭 국가인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님이 딱 선을 거졌어. 자,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 그래서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지도에 표시한 게 바로 이 칸티노 지도거든요. 근데 참 포르투갈 억울하겠죠. 왜냐면 서쪽에 더 많은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지금의 중남미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저 지도인데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저 칸티노 지도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남아있질 않아요. 아, 그럼 어디 있어요? 이탈리아예요. 아오. 그리고 저 칸티노는요 이태리 사람인데요. 지도를 훔친 사람 이름이 칸티노예요. 근데 훔친 사람 이름을 붙여도 됩니까? 이야.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 기밀이야.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도 내놨겠어요? 그러니까 이 칸티노를 스파이가 침입해서 몰래 지도를 훔쳐낸 거예요. 이야, 이거 거의 이탈리아는 일 때문에. 잘했다. 네. 그래 칸티노 이름 붙여줄게 이렇게 된 거고. 칸티노 지도. 이 포르투갈의 전성기를 보여준 지도가 포르투갈에 남아있지 않은 게 리스본 대지진 때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소수만 독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가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의 어떤 연구에는 이 지도가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겠네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도가 없는데 탐험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못했죠. 지도는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있었어. 그런데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독점하고 싶었던 통치자들이 그 지도를 공개 안 했을 뿐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도는 부와 권력의 비밀이에요. 자,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자, 튤립으로 유명했던 나라예요. 튤립. 네덜란드. 맞아요. 네. 자, 근데 여러분 네덜란드도 또 이게 좋은 환경인가요? 날씨 안 좋아요. 바다보다 낮아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보다 더 안 좋은 땅 아니에요? 열악하니까 또 맞아. 나가려고 절박한 했겠죠. 심정으로 살려고. 그리고 간절히 독립을 원했어요. 음. 그래서
이 독립을 위한 지도를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르니까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네. 전 세계로 나갔거든요. 근데 기업사 연구하시는 분은 동인도 회사 때문에 잘 살게 됐다 그래요. 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주식 지도로 인해서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자본금이 탄탄했기 때문에 무역 강국이 됐다 그래요. 또는 과학자들은 배 만드는 기술이 너무 좋아서 무역 강국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여러분, 무역의 조건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 정확한 최신 정보가 담긴 좋은 지도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근데 있어야 이렇게 무역을 얘기하는 사람 하니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결정적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17세기 초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하던 무역 강국으로 깜짝 부상했거든요. 네. 그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쟁쟁한 그런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 비밀은요. 페르메이르의 그림에 숨겨져 있어요. 그림? 페르메이르는 정말 사진보다 더 정교하게 그 인물과 또 그 인테리어를 잘 묘사한 그런 화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페르메이르의 여러분들 유명한 그림은 이런 거죠? 진주 귀걸이 소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긴 머리 손이요. 저도 했어요. 진주 귀걸이네. 거의 맞춤형 맞춤형이네. 출연자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근데 뒷 배경의 소품을 보세요. 지도가 있네요. 지도네요. 여러분 한번 가서 페르메이르 그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와. 많은 그림에 오. 지도와 또 좀 또 지도 부티나는 있네. 집안에는 뭘 썼을까요? 지구본이 등장합니다. 지구본. 야. 집집마다 지도와 지구본 놓고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물 지도를 공유하고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게 네덜란드가 황금 시대를 열게 된 저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이 계속 꽃길만 걷지 않는 게 갑자기 이유 모를 화재가 나요. 그래서 야속해. 그 지도 만들던 네. 그런 모든 정보가 있던 지역, 그 공간, 그 동판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요. 아이고. 지도 명가에 몰락. 근데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느낌? 그러면서 서서히 네덜란드의 국운도 쇠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지는 애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뜨는 뜨는 애가 애. 있죠. 자, 특히 유대인을 비롯해서 지도 만드는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넘어서 바다 건너 영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대영 제국의 전성시대 기초가 딱 껴집니다. 항상 그 나라의 전성기를 열 때는요, 지도력이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해요.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일세. 그 전까지 영국은 그냥 허접한 변방의 섬나라였어요. 여기도 변방이에요. 변방. 그죠? 유럽은 영국을 미개인 취급했어요. 그럴 게 음식도 맛이 없죠. 영국 맛있는 거 문신하고 별로 없다고. 다니고. 맞아. 네. 피쉬앤칩스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칩스도 없었어요. 그렇네. 신대륙 발견 전이라 감자도 없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피쉬만 먹었어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래서 이 영국 여왕이 가만히 세계사를 들여다본 것 같아요. 야, 이게 세계사의 강국이 되려면 지도를 잘 활용해야 되나 보다. 딱 지도를 그려. 영국의 지도를. 야, 우린 하나야. 지도로 마음을 합해. 자, 그 다음에 그 국력을 가지고 스페인의 무적함들을 무찔러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스페인이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행정의 달인이야. 바다를 나가본 적이 없어. 매뉴얼만 잘 짜. 페르마 공작. 이 총사령관이었어요. 반면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현장에 강한 육파를 파견해요. 야. 해적이야. 출신도 안 좋아. 해적. 그래도 드레이크라는 해적을 영입. 야, 나 너 출신 성분 안 봐. 근데 바다 잘 알잖아. 현장 잘 알잖아. 지도 많이 봤잖아. 당신이 주도해.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찔러버려요. 그래서 그 영국 여왕의 60세 기념 초상화에 보면 지는 해 스페인, 뜨는 해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여왕이 딱 옆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지도. 뿐만 아니라 동그란 지구본. 지구본. 여왕은요, 자기에게 충성하고 뭔가 업적을 낸 그런 부하들에게 선물한 게 지구본이에요.
뭐냐면 이 영국은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으로 인해서 그녀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여기서의 지도력은 뭐죠? 리더십이기도 하고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두 이 개 다. 영국 여왕의 지도력 덕분에 대영 제국의 기초가 닦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왕이 저렇게 앞장서서 나가니 귀족들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랜드 투어. 야, 옥스퍼드, 캠브리지 너무 재미없어. 고루해. 나는 직접 그리스로, 로마로, 프랑스로 가서 배울래. 현장 체험 학습할래. 열풍이 불어요. 자, 그러면 현장 체험 학습의 필수품이 뭐예요? 지도. 지도. 유럽의 지도. 그리고 나 갔다 왔어. 인증샷이 뭐예요? 지도 들고 포즈 취해서 초상화 만드는 거예요. 당대 보면 이 그랜드 투어 열풍이 불면서 너도 나도 지도 들고 폼 잡는 게 유행합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저 그림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많은 학문들이 꼽혀요.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도 그랜드 투어 애들 끌고 갔다 와가지고 이분이 부에 관련된 국부론을 쓰게 됐고요. 또 다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영국의 어떤 새로운 학문은 이 그랜드 투어를 인해서 꼽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튼, 하로, 킹스 같은 명문 사립학교 영국의 리더가 된 애들은 앉아가지고 다 지리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영향으로 지금도 영국은 이런 야외 체험 활동이나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스카우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고,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만든 그런 교과서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지도가 등장하고 지구본이 옆에 딱 등장해요.